안녕하십니까. 난세를 살아가는 지혜 원효결서 송화비결 추배도의 일강 황희창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추배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추배도가 이제 총 60개의 어떤 그림과 글이 있는 예언서인데 당나라 때 쓴. 그런데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놔두고 지금 현재 있는 모습으로 보이는 56상부터 설명을 드려서 60번째로 끝이 나는데 지난 시간에 63까지 60번째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송화비결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화비결인데요. 송화비결은 이제 송화노인이 예언을 한 글입니다. 근데 송화비결도 마찬가지로 추배도와 마찬가지로 백토 이후 이게 백토 그러니까 백토니까 토니까 자축인묘로 하면은 묘 자축인묘할 때 묘고 백토니까 흰색이니까 이제 신묘년이거든요. 경묘년이란 건 없거든요. 경신금이 금인데 이 금은 흰색이거든요. 흰색이니까 백색은 경금과 신금이 있는데 경묘라는 육식갑자는 없기 때문에 신묘년부터 이때가 2011년도입니다. 2011년도 2011년도 이후서부터 전개되는 예언으로 저는 해석을 한 겁니다. 그래서 백토 이후 분부터 제가 이 예언을 발췌해서 추배도와 원효결서의 어떤 그 박정희 대통령 이후에 금관 3세가 나와서 진인이 어세하고 금도 옥면을 황제 면류관을 쓰고 장지은사 기어 명인이 황제 면류관을 쓴다는 그 예언 그 뒷부분이 지금 현재 우리는 중요한 거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추배도에 대해서도 한 사람이 어떤 세상의 싸움을 멈추게 하고 세계를 다 복되게 만들고 연방 통일과 세계 통일을 이룬다는 것이 나왔잖아요. 추배도에도.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송화비결도 그 부분부터 예언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011년 이후서부터의 우리나라의 어떤 움직이는 이 구조를 가지고 저는 한번 예언을 여기부터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한번 내용을 보겠습니다. 원효결서, 추배도, 송화비결을 이렇게 같이 크로스 체크를 해보는 이유가 일단 송화비결 다 끝내고 나서 이 세 개 예언을 제가 이제 크로스 체크를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현재까지 지금 현재에 돌아가는 것들과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런데 이게 너무 똑같단 말이에요. 이 돌아가는 모습이 예언이. 그러니까 역시 예언이죠. 그런데 자 보세요. 백토 이후 동방아국 운기도래 목화지간 문창무곡 휘복이성 간방회조라 오륙강성 염화난세의 장수계절 풍패불연이라 공전멸병 기중서학 수화지간의 수출서물이니 만국 성인이요 좌우정립하여 삼도 순행되고 단군 옥토된다 사신이 호의하니 세세 창성하리라 이렇게 딱 끝납니다. 그럼 2012년도부터 지금 현재까지 진행이 될 아직 안 된 거고 진행되는 부분들이 있고 이런 거겠죠. 그걸 하나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이제 해석을 해볼게요. 백토 이후 동방아국. 그럼 백토 이후 우리나라에 동방아국이잖아요. 아국 이랬잖아요. 그래서 아국. 운기도래. 송화노인은 우리나라 분이거든요. 그래서 2조 말 때의 분으로서 예언을 하신 거예요. 송하라는 것이 이게 소나무잖아요. 소나무에 돼지가 들어간단 말이에요. 돼지. 그럼 이게 돼지 돈자잖아요. 그러면 이 소나무에다가 돼지를 넣으면 뭐가 됩니까? 이게 핵이에요, 핵전쟁, 핵무기, 지금 시절로 가는 것을 미리 예언하신 거예요. 송화노인이라는 것은. 그죠? 그러죠? 그러니까 소나무 아래 돼지다. 그럼 뭡니까 이게? 핵이죠, 핵. 그렇죠? 이렇게 소나무가 이렇게 있는데, 소나무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 돼지가 있네요.
돼지. 그러니까 이게 소나무와 돼지니까 소나무와 돼지니까 핵이죠. 핵. 핵. 앞으로의 길은 끝장. 끝. 상극의 끝. 핵. 우리가 세포를 보더라도 세포의 제일 이 중심을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중심을 뭐라고 합니까? 어딘가에 뭔가 핵심을 얘기해봐 이러잖아. 그러면 뭐예요? 핵이에요. 핵. 이 여기까지 갔다는 거예요. 그럼 끝까지 갔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백토 이후 우리나라에 운기가 도래하니 아주 쉬워요. 우리 이렇게 보면 그러면 목화지간에. 그러니까 이거 목화지간이라는 거는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여기가 인묘진이잖아요. 봄, 인묘진, 사오미, 그죠? 신유술, 해자축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뭡니까? 여기가 봄, 1, 2, 3, 4, 5, 6, 7, 8, 9, 10, 11, 12월. 그죠? 이게 목이에요. 봄, 목, 동쪽. 여기는 불, 남쪽. 목화지간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죠? 왜냐하면 신묘가 여기니까. 자, 다시 보시면 여기가 묘란 말이에요. 묘. 그러니까 신묘년 이렇게 했잖아요. 신묘, 백토이후. 그럼 백토면은 신묘니까 신묘. 그 신묘 다음에 뭐죠? 신묘. 그 다음에 임진. 그죠? 그 다음에 계사. 그죠? 그러니까 신묘, 임진, 묘진, 사, 오, 미니까 임, 개, 계사, 가보, 을미 이렇게 목화지간이라는 거예요. 이게 목화지간. 이게 목화지간에 그러죠. 문창무곡이라는 휘하고 복된 이 두 별이 문창이 뭡니까? 문창은 글 잘 쓰는 거예요. 문창. 무곡은 뭡니까? 이거는 칼 잘 쓰는 거거든요. 이거는 뭔가 정신적인 거라면 이거는 약간 육체적인 거일 수도 있고 이런 식이라는 거죠. 문창무곡. 무곡. 이게 별이에요. 별. 두 개의 별인데 이런 별이 아주 귀하고 복된 별인데 이 별이 간방을 회조한다. 간방은 어디입니까? 간방. 간방이 우리나라잖아요. 우리나라. 그죠? 간방이. 이 우리나라를 이렇게 봤을 때 이렇게 봤을 때 여기 러시아가 북이잖아요. 북. 그죠? 저쪽 남쪽 나라 있죠. 남쪽 나라. 그 우리나라 코리아가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있으면은 이렇게 동북방. 여기가 동쪽이니까 여기가 동쪽. 여기가 서쪽이잖아요. 여기가 동쪽이니까 동북. 여기가 북이잖아. 북이니까 동북간에 있단 말이에요. 동북간에 이렇게. 그죠? 이렇게 전 세계가 이렇게. 그래서 간방이란 말이에요. 여기가 간방. 그래서 간방에 비친다. 요 간방에 이렇게 비치니. 그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 우리나라 한반도에 여기에 문창성과 이 무곡에 아주 귀하고 복된 별이 쫙 여기를 비치고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그죠? 이렇게. 예? 물이 이쪽에. 그죠? 비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2011년 이후로 10여 년 이후로 임진계사를 지나면 그러니까 진사니까 진사면은 진이니까 여기가 목의 끝자락 그다음에 사오미 불의 첫 시작 진사지간에 그죠? 목화지간에 뭐 이렇게 해설할 수도 있겠죠. 해서 문창과 무곡의 두 복록성이 우리나라에 모여들어 비추게 되미니 이 모여든다는 거죠. 회조. 모여든다. 모여들어 가지고 비친다 이거예요. 우리나라를 비친다. 그렇죠? 비친다. 그래서 별이 나한테로 응해준다는 거는 어떤 기운이 에너지가 나한테서 우주에서부터 나한테 온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그 별에 맞는 어떤 일을 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별을 품고
뭐 어떤 그런 것이 뭐 내려왔다든지 그 지역에 막 그 별이 그냥 뭐 자미성이 막 비쳤다든지 이렇게 별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것과 같아요. 우리나라 한반도가 뭔가 문창무곡의 아주 그냥 귀한 복덩어리 같은 별들이 우리를 쫙 비추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2011년도부터 10여 년부터. 그래서 어떤 현상이 있었는지 한번 제가 봤어요. 아, 여기 다 그려놨네, 제가. 그러니까 보니까 2011년 여기에 묘니까 이 진이잖아요. 그다음에 4, 5, 미로 가잖아요. 그러면 요게 이게 4, 5, 미가 이 4, 5, 미가 불이에요. 불. 그리고 여기가 인묘진이 목인 거예요. 이게 목. 그죠? 그래서 목화지간에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 보면 목화지간 이렇게 돼 있잖아요. 목화지간. 그죠? 이게 목화지간. 이걸 다 그려놓고서는 제가 일일이 그렸네요. 그래서 예? 제가 미래를 보는 거예요. 미래 예언을 제가 모르는 사람이에요. 이런 걸 보면은 한 인간에 불과한 거죠. 이게. 아, 이걸 해놓고서 기껏 만들어 놓고 제가 이거를 이 미래를 못 본 사람이죠. 제가. 그래서 하여튼 이렇게 인묘진, 이 인묘진 이게 목이란 말이에요. 여기가 목. 여기가 봄이란 말이에요. 그럼 봄의 반대가 여기 반대에 위치해 있잖아요. 이렇게. 여기가 가을인 거죠. 그럼 가을은 뭐 어디로 가요? 겨울로 가지. 그죠? 겨울의 반대는 여름. 여름은 불. 오행으로는 불. 여기는 목. 그래서 목화지간. 이게 2011년이니까 12년, 2012년, 2013년, 뭐 목화지간이니까 12년, 13년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이게 나름대로 제가 그렸는데 잘 그린 것 같지 않습니까? 하여튼 뭐 그래서 했는데 자, 우리나라 간방회죠. 내가 이것도 다 그려놨나요, 제가. 자, 이게 우리나라 보면 여기가 이제 북이에요. 이쪽이 북쪽이고 여기 남쪽인데 그래서 간방에 있다는 거 우리나라 이게 간방. 이렇게 쫙. 그죠? 거기 보면은 세계 지도를 이렇게 딱 놓고 보면은 우리나라가 이렇게 간방에 있는 거죠. 이렇게 딱. 간방. 여기에. 그죠? 여기가 러시아니까 이렇게 보면 이렇게 우리나라가 뭐 그림이 여기 이게 오스트레일리아 해가지고 세계 지도를 이렇게 보면은 우리나라가 이쪽 간방에 놓여져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나왔네요. 그러니까 이거 보시면 이렇게 쭉 간방으로 이렇게 여기 보시면 이렇게 간방으로 딱 세계 지도를 동서남북으로 나눠서 간방으로 하면 착 간방에 있는 거예요. 여기가 중앙이라고 봤을 때 세계 지도를 쫙 이렇게 봤을 때 이렇게 딱 간방에 위치해 있어요. 우리나라가 아주 딱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간방에 지구가 이렇게 있으면은 저 별이 문창무곡성이 쫙 여기를 비추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간방을 우리 한반도를 이게 만약에 세계다 이러면 한반도를 쫙 내리쬐고 있다는 거죠. 간방회조라. 이걸 제가 그림으로 표현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여기를 극동이라고 하잖아요. 극동이다. 간방이면서 극동이다. 꼭 극동이죠. 왜냐하면은 바다가 이렇게 있으면 바다의 끝자리에 딱 있다 이거예요. 우리나라가. 대륙의 끝.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렇게 있으면 여기서부터 아무리 뭐 오고 뭐 해도 이 땅이 끊어지지 않고 이 대륙의 끝자락에 톡 하고 나와 있다는 거죠. 그죠? 뭐 이런 섬들 말고 우리가 대륙의 딱 끝 극동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극동이죠. 우리나라가. 자, 그래서 2011년도 신묘 이후에 목화지간이라 했잖아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11년도가 신묘년으로 봤을 때 2012년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한번 볼게요. 자, 2012년도 뭡니까? 강남 스타일. 여러분들 아시죠? 싸이. 얼마나 유명했는지 아시죠? 전 세계가 아주 열풍이었어요. 전 세계가. 다 이거 말춤 추고 다 그랬어요. 그게 2012년도예요. 이게 뭡니까? 빌보드 차트의 2위입니다. 2위. 그리고 아마 1위도 되고 막 엄청났어요. 이건 제가 자료가. 그다음에 또 젠틀맨도 5위야. 이게 또 싸이예요. 예? 이거 엄청났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2013년, 14년, 15년 막 계속. 근데 강남 스타일이 최고로 유명했죠. 그래갖고 미국의 그 타임스퀘어라고 있어요. 그 유명한
탑 가수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거기서 한 번쯤 다 공연을 했어요. 타임스퀘어 아시잖아요. 그 해마다 정초 되면은 12월 말 31일 날 해서 1월 1일 딱 되기 전에 거기서 막 이렇게 축제하고 막 하잖아요. 거기서 공연을 했어요. 대단한 거죠. 강남 스타일이 전 세계를 휩쓸었어요. 저는 그걸 너무 잘 알아요. 제가 경노래를 굉장히 좋아했거든, 제가. 그것도 많이 불렀었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이때가 2012년도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목화지간의 문창무곡, 귀복이성이다. 그러면 이거는 문창성일까요? 무곡성일까요? 제가 볼 때는 문창성으로 보이는 거예요. 문창. 그러니까 뭐 글, 뭐 영화, 뭐 노래, 뭐 이런 등등등, 뭐 드라마, 뭐 이런 것들은 문창 쪽에 좀 되고, 다음에 보여드릴 거는 여기 보세요. 김연아 선수 2013년 그죠? 세계 피겨 선수권 우승 여왕이 돌아왔다. 이 전부터 2013년이지만 2012년, 2011년 해가지고 되게 벌써 상승세를 탔었어요. 그게 이거는 뭐냐? 무곡성이다 이거야. 무곡성. 무곡성. 이 무곡성은 좀 뭡니까? 운동. 그러니까 운동이란 말하면 좀 약간 그래. 스포츠. 그죠? 스포츠. 우리나라 스포츠 유명한 분 많았잖아요. 뭐 박세리 선수 또 뭐 해서 뭐 골프. 그죠? 하여튼 뭐 축구. 그죠? 이런 식으로 이상하게 코리아에서 이 K가 시작됐다. 이 K가 시작됐다. 이 K가 시작됐다는 거예요. 이게 K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동방아국의 문창 무곡성이 오면서부터 그 전에도 잘했었는데 이게 전 세계로 그냥 알려진 거예요. 그냥 뭐 이쪽 저쪽으로 전 세계로 다 알려진 겁니다. 어디를 가도 그냥 다 K. 이게 시작됐다는 겁니다. 뭘로? 영화, 드라마, 문창, 스포츠, 골프, 뭐 피겨, 스케이팅, 뭐 축구, 야구, 뭐 자꾸 알려지는 거예요. 이렇게 됐다. 우리 김연아 선수 때문에 얼마나 또 그때 좋아했습니까? 우리 다들 막 그랬죠. 자, 그래서 목화지간 문창무곡 기봉이성 간방해주를 제가 해석을 해보면 목화지간의 문창무곡의 투기한 복성이 우리 한반도를 비춘다는 것은 인묘 진년과 사오미에 걸쳐 시작되었던 목화통명. 목화통명이란 것은 목은 화로 가려고 그래요. 화로. 아니 나무가 위로 태양을 향 위로 올라가려지 나무가 땅속으로 들어가려고는 안 하잖아요. 이게 목화통명이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한류를 이룬다. K. 그죠? K. 이렇게 됐다. 그래서 2012년 임진년 싸이의 강남 스타일을 시작으로 K-팝 열풍의 가속도가 붙었으며 이어서 지금의 BTS 엄청나잖아요. BTS 전 세계적인 열풍, 넷플릭스 오징어 게임 대박이죠. 폭발적 인기 등에 이르기까지 뭐 기생충 영화 저쪽 그 유럽의 그 유명한 그 상 탔죠. 또 뭐 아무튼 엄청났잖아요. 그런 것들이 대한민국의 K-뮤비, 영화, 드라마 같은 문창성과 또 2011년, 2013년에 이르는 스포츠 분야 피겨 여왕 김연아를 비롯해서 뭐 손흥민, 이강인 뭐 유명한 스포츠 선수들의 활약이 돋보이는 무곡성과 같은 우리나라 한류 열풍 등의 의미함을 말한다. 이게 송하노인이 예언한 송하비결의 신묘 이후에 전개되는 것들이라고 저는 제 나름대로 해석을 해본 겁니다. 자, 그 다음 구절입니다. 이제 여기까지 이제 예언이 제가 해석이 된 거죠. 됐고, 그 다음 이제 요 구절들이 나오는데, 이 구절들에 대해서 이제 제가 한번 해설을 해본 건데요. 자, 오륙강성 염화난세, 장수계절 풍패불연이라. 그럼 요건 뭘까요? 자, 일단 여기부터 한번 해설을 해볼게요. 오륙강성, 다섯이나 여섯
나라들 간에 이 대립의 기조가 강경해진다. 강성해진다는 거죠. 강경 기세가 대립 기세가 되게 세진다는 거죠. 이 동서진영 간에 즉 미국, 일본, 뭐 유럽, 러시아, 중국, 북한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미국, 뭐 유럽, 우리나라 또 그다음에 이제 일본, 뭐 대만, 뭐 우리나라, 남한, 그다음에 뭐 호주, 뭐 이 등등. 그죠? 그다음에 러시아, 중국, 북한. 그죠? 그다음에 중동. 이쪽에. 그죠? 뭐 이런 쪽들이 거의 지금 양쪽이 그냥 거의 으르렁 대고 있잖아요. 그 대표적인 나라 아닙니까? 러시아, 중국, 그죠? 미국, 유럽, 일본. 요 하나, 둘, 셋, 넷, 다섯이나 여섯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런 나라들 간의 군비 경쟁, 대립을 의미하는 거다. 이래가지고 뭘 만들어요? 염화 난세를 만든대. 난세를 만든다는 거. 난세. 이러한 동서양 강대국들의 미사일, 포와 포탄 연기 속에 난세가 되어지다가 장수가 계절한다. 장수들의 우두머리들. 이게 우두머리거든요. 이 우두머리 괴짜예요. 이게 우두머리. 이 우두머리가 절된다. 꺾인다. 꺾여버려요. 그럼 꺾인다는 건 확 꼬꾸라진다는 거예요. 갑자기 무슨 일이 있을 수도 있어요. 이러다 보니까 이렇게 돼가지고 풍패불현이다. 이 풍패가 이제 한 고조의 고향인데 그런 한 고조가 고향에서 뜻을 세워서 뭔가를 이 막 전투를 치러갖고 아주 그냥 피 튀기는 그냥 전투를 통해서 한 나라로 통일되는 것 같은 거는 그런 거는 불현 아니라는 거죠. 그런 것 같진 않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거라고 저는 이제 해석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즉 뭐냐면 진짜로 지금 세상이 서로 간에 진짜 싸버리면 다 죽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자, 이렇게 서로 간에 막 난세를 아주 그냥 염화라는 거는 뜨거운 불이 막 폭발 여기서 펑 터지고 저기서 뻥 터지고 또 어디가 부서지고 뭐하고 하는 난세가 우두머리만 가버리면 이 우두머리가 가버리면은 바뀐다는 겁니다. 이런 걸 의미하는 것도 된다. 그래서 이번 시간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